지금까지 배운 깃의 기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깃의 기본 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 있는 공동의 소스 코드를 나의 로컬 저장소로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클론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코드를 베이스로 이제 그 작업 디렉토리에서 개발을 시작을 하시겠죠. 이 개발이 된 내용은 스테이징 영역에 임시로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작업 디렉토리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스테이징 영역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의미 있는 변경점이 쌓이면 최종적으로는 커밋을 만들어서 로컬 저장소에 영구적으로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깃을 사용하는 기본 플로우가 되겠고요. 이 플로우를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확인해 보면 바로 이 그림과 같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격 저장소인데요. 원격 저장소에 있는 소스 코드를 나의 로컬 저장소로 클론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코드를 베이스로 워킹 디렉토리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개발이 진행되면 스테이징 영역으로 저장하고 또 개발하시고 또 스테이징 영역으로 저장을 하시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경점들이 모이면 결국에 커밋을 만들어서 로컬 저장소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깃의 기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로컬 저장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플로우였다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즉 여러 개의 로컬 저장소가 깃을 통해서 협업하는 모습입니다. 개발자들은 각자 자신의 로컬 저장소에서 개발한 내용을 커밋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서 다시 원격 저장소로 저장을 하게 되겠죠. 또 다른 개발자가 개발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원격 저장소에 저장이 되어 있는 커밋을 자신의 로컬 저장소로 가지고 와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있는 다른 개발자들의 커밋을 나의 로컬 저장소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깃에서는 커밋을 땡겨온다, 커밋을 가져온다, 혹은 커밋을 풀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로컬 저장소에서 만든 나의 커밋을 다시 원격 저장소로 이렇게 업로드 하실 때는 나의 커밋을 업로드한다, 혹은 커밋을 푸시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풀과 푸시 과정을 포함한 깃의 전체 기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격 저장소에 있는 공동의 소스 코드를 클론을 통해서 나의 로컬 저장소로 받아오게 되겠죠. 이 로컬 저장소로 받아온 소스 코드를 베이스로 여러분들은 개발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게 커밋을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 커밋들은 결국에 다시 원격 저장소로 반영이 되어야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공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로컬 저장소에 있는 커밋을 다시 원격 저장소로 보내시기 전에 원격 저장소에 들어와 있는 다른 커밋들을 먼저 풀로 받으신 뒤에 다시 푸시를 통해서 올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깃의 가장 큰 기본 플로우, 전체 기본 플로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실습을 통해서 깃의 기본 개념을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시작하실 텐데요. 실습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 환경 설정을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실 거고 차례대로 로컬 저장소를 생성한 뒤에 기본 플로우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깃을 통해서 실제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깃 배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전에 실행을 해놓은 프로그램을 종료하셨다면 깃을 설치한 폴더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렇게 깃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깃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다 따라오셨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환경 설정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을 기본 설정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밋을 만드실 텐데요. 이 커밋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바로 누가 이 커밋을 만들었냐이겠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개발자 이름이랑 개발자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의 로컬 저장소에서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기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과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모두 깃 배시 프로그램을 여시고요. 명령어를 하나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타가 많네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겠죠? 자, 이름을 다 등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모두 다 등록을 하셨으면 실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설정 정보를 확인하시기 이전에 기본 에디터를 빔으로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명령어를 여러분들의 기패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글로벌 변수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이라는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에디터. 자, 마지막 인자값은 우리가 기본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에디터 이름이 되겠죠. 자, 설정을 모두 완료하셨으면 내가 그동안 설정했던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git config global list 옵션을 줘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네,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정하신 데이터 중에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git config를 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변수로 선언한 데이터는 다 여기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vi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 하시고 띄고 물결 표시 /git config 엔터 쳐서 열어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정보를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곳에 이렇게 커서를 옮기실 수가 있고요. 자, 커서를 옮긴 다음에 이제 입력을 원하시는 시점에 알파벳 I를 눌러봅니다. 자, 인서트 모드로 변하게 되면 이때부터 수정이 가능하고요. 저는 제 이름 뒤에 한번 숫자 1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수정이 다 모두 끝나시면 여기 보시면 ESC 버튼 한번 먼저 눌러주시고요. ESC 버튼을 누르면 우리의 이제 에디터 모드, 인서트 모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을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커서가 옮겨가면서 세미콜론이 보이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 종료한다라는 의미의 단축 키인 W, Q를 그대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장과 동시에 종료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 환경 설정했던 그 글로벌 변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git config global 자, 리스트 옵션을 주면 제가 아까 수정했던 제 이름 뒤에 숫자 1이 붙이신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git config 파일을 이용해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